네, 이번 시간에는 그 애프터 이펙트에서 이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레이어의 모서리에 어떤 다른 레이어를 위치시켜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쫓아가는 이런 거 만드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사각형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쉽습니다. 사각형 같은 경우는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뭐 사이즈가 다를 경우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복잡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뭐 오각형이나 이런 것들, 다각형, 이거는 사실 애프터 이펙트에서 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컴프 사이즈하고 같은 레이어 이용할 때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뉴 컴포지션. 자, 이렇게 해서 먼저 레이어 뉴 솔리드. 솔리드를 하나 컴프 사이즈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컴프 사이즈와 동일한 사이즈로 솔리드를 만든다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펙트 디스톨트 쪽에 돌아가면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코너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너핀의 네 모서리 있죠.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잡고 거기에 이제 다른 레이어를 좀 링크를 시키면 되겠죠. 자, 얘의 애니메이션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코너핀에 그냥 뭐 조금씩만 잡죠. 자, 이런 식의 애니메이션을 잡았다면 이제 내 모서리에다가 이제 솔리드를 하나 위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솔리드 위치를 좀 모양을 조금만 더 바꾸자. 자, 솔리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뭐 조그만 걸로 하죠. 뉴 솔리드 한 30에 30 정도만 하겠습니다. 색깔도 좀 다른 걸로 했어요. 자, 이렇게 솔리드 이게 4개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디플리케이트 뜨셔서 4개 만들어 두시고, 자, 얘네들의 포지션을 여시고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거는요, 여기다가 다 익스프레션을 추가를 하시고요. 하나씩 걸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걸면은 굉장히 쉽게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겠죠. 쫓아가는 거를. 그리고 여기다가 뭐 어떤 뭐 이펙트를 하나 더 쓴다든지, 체크박스나 이런 거를. 뭐 이런 거 하나 쓰셔서, 자, 요게 이제 그 코너핀 위쪽으로 올라가느냐 아래쪽으로 위치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이렇게 위쪽으로 아래쪽에 있으면은 이 베네싱이 나중에 적용되기 때문에 항상 요 모양 그대로 유지하고요. 자세히 보시면 마치 매트를 쓴 것처럼 이렇게 유지가 되고, 얘가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이렇게 왜곡이 생겨버립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이렇게 왜곡이 생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본인이 필요에 따라서 적당히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뭐 사이즈가 같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요. 이제 사이즈가 다르다면 좀 문제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레이어 뉴 솔리드를 만드는데 이게 컴프 사이즈하고 다르다면, 뭐 예를 들어 한 400에 400 정도만 할까요? 자, 이렇게 사이즈가 다르다면 이때는 이제 좀 아까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문제가 됩니다. 자, 레이어 저기 이펙트 디스톨트 쪽에 코너핀. 자, 그래서 코너핀에다가 키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뭐 적당히 간단하게 잡죠. 여기도. 자,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잡았다면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레이어 뉴 솔리드 해서 뭐 한 30에 30 정도. 자, 얘를 듀플리케이트 뜨고요. 4개를 마찬가지 포지션 해서 이제 링크를 걸라고 하면요, 한번 보십시오. 자, 얘를 그대로 링크를 걸어버리면요 엉뚱한 위치에 가서 붙습니다. 그죠?
엉뚱한 위치.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사이즈 자체가 다르면요, 이 코너피는 좌표계를 쓰는 게 컴포지션 좌표 쓰는 게 아니고 레이어 좌표 쓰고 있습니다. 레이어 좌표를요. 자, 그래서 이 레이어에 레이어 좌표 쓰고 있기 때문에 얘는 그렇죠. 이 솔리드 1의 포지션은 컴포지션 좌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 좌표를 그대로 갖다 쓰면은 레이어 좌표계가 다르기 때문에 엉뚱한 위치에 가서 붙죠.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익스프레션 지우겠습니다. 자, 얘네들을 레이어 좌표계, 다시 말해서 얘 레이어 좌표계를 쓰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그죠. 페어런트 거는 거죠. 페어런트 걸어버리면은 얘네들은 이제 이 부모의 레이어 좌표계를 쓰게 되기 때문에 얘랑 같은 좌표가 되게 됩니다. 좌표계가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익스프레션을 다 추가를 하시고요. 하나씩 갖다가 연결을 시키면 네, 아주 간단하게 쫓아가는 거를 애니메이션 시킬 수가 있겠죠. 자, 뭐 삼각형이 됐든 사각형이 됐든 뭐 이런 거는 이 같은 좌표 같은 데다 묶어버리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3번이 아니고 4번에다 갖다 묶어버리면 여기죠. 익스프레션을 4번에다 갖다 묶어버리면은 같은 자리에 이렇게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쓰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애프터 이펙트에서 하기는 힘듭니다. 애프터 이펙트의 어떤 마스크로 애니메이션을 시킨다 하더라도 이런 다각형을 그 포인트를 쫓아가게 만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스크립트나 이런 걸 써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은 시네마 4D나 이런 3D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시네마 4D에서 한번 작업을 해서 갖고 와서 사용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시네마 4D에서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혹시라도 어떤 뭐 텍스트가 바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뭐 붙는 이런 솔리드 같은 게 바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라인의 모양, 여기 달라붙는 이런 라인, 이런 겁니다. 이게 다 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런 라인들, 이런 라인들이 뭐 색이 바뀐다든지 모양이 바뀐다든지 이런 게 다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시네마 4D에서 단순히 요 좌표값만 좀, 요 모양과 좌표값만 렌더링을 해서 갖고 와서 에펙에서 작업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네마 4D 여시고요. 뭐 다각형 하나 만들겠습니다. 다각형은 이런 걸로 만들면 되죠. 실린더나 디스크나 이런 걸로요. 세워서 그냥 삼각형도 괜찮고 오각형도 괜찮고요. 자, 이렇게 만들고 나면 나중에 이제 본인이 필요에 따라서 내가 이 5개의 포인트만 추적을 할 건지 아니면 요 가운데 있는 요 포인트까지 추적을 할 건지 그 부분도 또 먼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자, 일단 얘 포인트는 인스트럭션을 보면요, 얘는 아직 포인트를 갖지 못합니다. 점선면을요, 에디터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에디터블을 시키고 나면 비로소 이제 점선면이 포인트가 총 6개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얘까지 추적을 하려면 이대로 쓰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나는 이 포인트는 필요가 없다 라고 한다면 이 포인트들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면을 다 선택을 해서요, 이 면을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이 면을 디졸브 시켜버리면은 이 면이 다각형으로 합쳐지면서 포인트 하나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걸 사용을 하실 건지 이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요. 네, 저는 그냥 5개를 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개를 다. 자, 뭐 얘네들은 이제 포인트들을 막 제각각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겠죠. 제각각 움직이게 해서 그것도 뭐 일일이 다 이 포인트 애니메이션을 잡아도 되고요. 본인이 원한다면 이 포인트 애니메이션을 잡아도 됩니다. 요걸로요. 네, 근데 그것도 좀 귀찮으니까 어떤 이펙트를 하나 쓰도록 하죠. 랜덤 이펙트를 하나 써서, 자, 이 랜덤 이펙트를 뭐 포인트로 수정을 하고 파라미터 값에서 뭐 원하는 모양대로 이 인덱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 인덱스 써서 좀 더. 자, 그 다음에 이 랜덤은 애니메이션이 안 일어나죠. 기본 모드에서는요. 그래서 랜덤 모드는 뭐 노이즈나 이런 걸로 바꿔서 애니메이션이 일어나도록
자, 그 다음에 퐁 태그는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이 보이도록. 예, 이렇게 각이 보이도록.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XYZ의 파라미터 값을 조절을 하셔서 원하는 대로, 예, 저는 좀 Z 쪽을 좀 많이 하죠. X, Y도 조금씩 더 해서. 스피드를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너무 빠르니까요. 네, 이 정도로 해서 어떤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 얘를 렌더링 걸어서 갖고 가면 되는데, 그때 이제 문제되는 게 이 포인트들이죠. 포인트들의 위치 값을 애프터 이펙트에서 그대로 쫓아가기가 힘듭니다. 트래킹하는 것도 좀 힘들고요. 그래서 얘의 이 포인트들의 좌표 값을 직접 여기서 에펙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좀 익스프레소를 좀 써야 되는데요. 엑스프레소를요. 자, 먼저 이 포인트들이 좀 달라붙을, 이 포인트들의 달라붙을 널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6개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얘들 이름은 좀 바꾸고 알아보기 쉽게 이름은 예, P 다시 예, 이렇게 바꾸죠. 0102 P0102. 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자, 얘네들을 여기다 하나씩 위치를 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디스크 쪽에다가 엑스프레서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엑스프레서를 좀 뜯어내고 자, 여기서 좀 보죠. 자, 엑스프레서 먼저 디스크를 갖다 놓고요. 자, 이 디스크의 오브젝트. 자, 디스크의 오브젝트가 어디에 달라붙을 거냐? 노드 제너레이터, 여기 뉴 노드에서 엑스프레서 제너레이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인트. 자, 그래서 이 오브젝트에 이 오브젝트, 포인트의 오브젝트를,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를 얘가 갖고 와서 거기서 이제 포인트, 여기 보시면 포인트 인덱스 넘버가 있죠. 요게 오입니다. 인덱스 넘버, 포인트들의 인덱스 넘버. 요거는 요 스트럭션에 있는 거랑 똑같죠. 0, 1, 2, 3, 4, 5. 그래서 총 6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인트를 어디다 넘겨줄 거냐. 예를 들면 이제 P1. 자, 얘의 코디네이터의 포지션의 포지션. 그래서 여기다가 넘겨줄 겁니다. 네, 포인트의 포지션을 이쪽에다가. 자, 이렇게 되면 지금은 0번입니다. 인덱스 넘버. 그래서 얘를 클릭해서 보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0번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0번 쪽에. 자, 근데 지금 위치가 좀 틀어져 보이죠? 제대로 들어가질 않죠?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얘 0번이 아니고 1번. 자, 그러면 1번으로 옮겨지는데 정확히 맞질 않습니다. 2번. 자, 그 이유 뭐냐면 기본적으로 얘는 기본적으로 이 트랜스포머 얘가 적용되기 전의 위치값입니다. 전의 위치값. 그래서 이 랜덤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별거 없이 다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그대로요. 네, 그런데 이제 얘가 트랜스폼을 갖고 있다면 트랜스폼을 인식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 포인트 노드에 여기 보시면 use 디포머 포인트라고 있죠. 얘를 체크를 해줘야지만 정확히 이 디포메이션, 이 변화를 주는 얘의 그 위치값까지 반영을 해서 이렇게 달라붙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0번. 자, 같은 방법으로 또 해야 되겠죠. 자, 얘가 하나 더 필요하고요. 카피를 뜨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얘가 어디로 들어갈 거냐? 이번엔 2번. 그래서 얘의 코디네이터의 포지션.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얘는 0번이 아니고 1번.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요거 켜주고요. 자, 그러면 2번을 찍으면은 이렇게 되죠. 이쪽에 달라붙어 있죠.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도 다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카피, 또 카피. 자, 이런 식으로 총 6개가 필요하겠죠. 또 카피. 하나만 더 있으면 되겠죠. 카피. 자, 그 다음에 이쪽에도 3번, 4번, 6번. 예, 여기까지 가져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6번, 5번, 4번, 3번, 2번. 자, 이렇게 해서 이 오브젝트가 전부 다 오브젝트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마찬가지 얘네들 포지션이 포지션 쪽으로 전부 다 들어가야 되겠죠. 코디네이터 포지션, 포지션. 얘도 코디네이터 포지션, 포지션. 코디네이터
포지션에 포지션, 얘도 마지막으로 포지션. 그리고 자, 얘는 0번, 1번, 얘는 2번이 되겠죠. 자, 얘는 3번이 될 거고요. 얘는 4번이 될 거고요. 자, 얘는 5번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요 5개, 요 6개 널이 전부 다 그렇죠. 여기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쫓아다니게 되죠. 자, 근데 이때 좀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한 프레임씩 늦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자, 리와인드 시켜도 얘가 쫓아가지 못합니다. 한 번 더 눌러야 되거든요. 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익스프레션을 이렇게 위쪽으로 올리는 방법도 있고요. 자, 근데 이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면, 이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는, 요 엑서프레스 태그, 얘를, 프리오딕티의 얘를 제너레이터로 바꿔주면 됩니다. 제너레이터로 바꿔주면, 프레임 밀리는 거 없이 정확하게, 한 프레임도 딜레이 없이 쫓아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은 전부 다 이 데이터를 에펙으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자, 전체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해서 external 태그, 그래서 이 데이터는 이제 넘어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렌더링을 걸어야겠죠. 카메라를 하나 만들고요. 자, 카메라의 코디네이터, 얘네들 전부 다 리셋 시키겠습니다. 자, 그래서 카메라 뷰포트에서 Z축으로 쭉 빼서 정확히 정면에서 바라보는 모습으로 렌더링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때 이제 조금 얘를 좀 음영을 뚜렷이 위해서 매터리얼을 하나 주는데요. 이 매터리얼의 스페큘라 부분을 조금만 더 강하게 넓은 면적에 좀 닿게끔 뭐 색상은 아예 흰색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얗게 좀 떠버리도록.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빛이 닿을 때와 안 닿을 때 좀 많이 좀 바뀌게끔요. 조금만 스페큘러 조금만 더 좁게 만들죠. 이 정도가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 얘를 렌더링을 걸어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자, 그래서 세팅에 들어가서 렌더 세팅. 자, 아웃풋 사이즈.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즈. 그 다음에 프레임 올. 자, 그 다음에 세이브 쪽에 들어가셔서 어디다 저장을 할 건지. 저는 데스크탑 쪽에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테스트. 그래서 여기다가 렌더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시키겠습니다. 자, 파일 포맷은 그냥 퀵타임으로 하죠. 그 다음에 알파를 넣을 거기 때문에요. 애니메이션 코덱에 밀리언 플러스 요걸로 해서 알파 채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파 넣겠다라고 체크하시고 스트리트 알파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의 데이터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요. 포지션의 데이터를. 그래서 컴포지션 세팅에서 세이브 에펙으로 데이터를 넘기겠다. 어떤 데이터냐? 익스터널 태그를 넘기겠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티알리아싱 이왕이면 안티알리아싱 걸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세팅을 맞추고 이제 렌더링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렌더. 자, 물론 필요에 따라서 아예 여기다가 라인 같은 걸 그려서 갖고 갈 수도 있습니다. 셀 렌더를 이용을 해서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에펙에서 가급적이면 다 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에펙으로 오셔서요. 아예 뉴를 하죠. 자, 그래서 임포트 데스크탑에 테스트라는 거 그 폴더에 보시면은 이렇게 AEC라는 이 애프터 이펙트 호환 파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얘를 열게 되면 자, 이쪽에 들어가셔서 더블 클릭을 해서 보시면 이렇게 방금 전에 렌더링 건 것과 그 다음에 널이 이렇게 전부 다 넘어오게 됩니다.
자, 이제 실제로 얘네들을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에다가 조그만 뭐 동그라미나 이런 걸 하나 뉴 솔리드 해서 뭐 아까 30에 30에 뭐 색상은 네, 이런 색으로 하죠. 그래서 얘 듀플리케이트 하나 둘셋넷 다섯 해서 총 6개를 만들고요. 자, 일단 얘네들이 이제 정확히 여기에 붙어야 되기 때문에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죠. 얘네들은 제각각 뭐 이름을 좀 위에서부터 그냥 걸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순서적으로 헷갈리지 않게끔. 네, 이렇게 두면 헷갈리지 않겠죠. 요게 이제 위에 있는 게 부모다 이거면 돼서 페어런츠 걸도록 하겠습니다. 3D 다 키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페어런츠 걸고요. 얘도 페어런츠 걸고요. 전부 다 위에 있는 게 널이 페어런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페어런츠가 걸린 상태에서 얘네들만 이제 뭐 보도록 하죠. 포지션. 그래서 얘네들을 다 0, 0 만들면 되죠. 0, 0, 0.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전부 다 그대로 달라붙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 달라붙냐면 여기에 달라붙죠. 요쪽. 원래는 요쪽에 지금 레이어의 중심이 있는데요. 그죠? 여기에 중심인데 이쪽에 달라붙죠. 그래서 이번에 얘네들의 좀 앵커 포인트를 좀 리셋을 시키겠습니다. 얘네들의 앵커 포인트를 뭐 키프레임이 잡혀있는 거 이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건 없어도 되는 키프레임이고요. 얘네들을 00으로 리셋을 시키겠습니다. 그럼 뭐 가운데 달라붙으니까 똑같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이것도 좀 나중에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요. 레이블을 좀 바꿔놓도록 하죠. 이왕이면은 아이고. 그래서 얘네들은 레이블을 핑크로 바꿔놓고 얘네들은 블루로 좀 바꿔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얘네들은 사실 필요는 없고요. 눈에 보일 필요는 없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그대로 붙어 다니게 되죠. 뭐가 하나가 빠졌네요. 얘가 몇 번 레이어죠? 아이고, 뭐가 하나 빠진 거네요. 아이고, 저쪽에 게 하나가 빠졌네요. 저게 몇 번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가 하나가 잘못 넘어왔네요. 자, 요걸 좀, 다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좀 잘못 넘어온 것 같네요. 데이터 값이. 시네마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얘네들이, 여기 하나가 잘못 넘어갔네요. 이쪽이 없네요. 뭐가 하나 잘못됐죠. 엑서프레소 가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얘가 0번이고,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요. 6번이 하나가 없나요? 하나, 둘, 셋, 넷. 맞게 넘어갔는데. 그러면 몇 번이 잘못된 거죠? 아하. 이거 맞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이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잘못됐네요. 6번이. 이게 잘못됐네요. 포인트가 이쪽으로 넘어갔네요. 얘가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요. 실수로 했네요, 제가.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수정하시면 이건 뭐 다시 렌더링 거실 필요는 없습니다. 언두 뷰 컨트롤 시프트 Z죠. 컨트롤 시프트 Z로 이렇게 해서 여기 아까 그 처음에 있던 요 위치가. 자,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프로텍터로 좀 잠가 놓는 것도 좋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요게 잘못됐던 게 이렇게 잘못됐던 거죠. 요 부분만 좀 수정을 하고 그래서 1번, 2번 이렇게 6개가 다 되도록요. 자, 이렇게 놓고 다시 이쪽으로 가서
자, 이렇게 불러드리면 이제 모든 포인트가 다 제대로 들어오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그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가 조금 실수를 해가지고요. 레이어 이름을 pp 1로 바꾸도록 하죠. 컨트롤 D, D, 이렇게 해서 6개. 자, 1, 2, 3, 4, 5, 6. 이쪽에다 페어런트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1번, 6번은 6번이고요. 5번은 5번, 4번은 4번, 3번은 3번, 2번은 2번, 1번은 1번. 자, 이런 식으로 페어런트 시키고요. 자, 얘네들의 포지션이 물론 3D다 돼야 됩니다. 3D고 포지션이 0, 0이 되면 이렇게 전부 다 부모가 있던 위치로 가게 되죠. 자, 근데 자세히 보시면 부모의 위치 어디에 달라붙냐면 이렇게 좌측 상단에 달라붙죠. 중앙에 달라붙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얘네들을 포지션을 앵커 포인트를 리셋 시키겠습니다. 자, 앵커 포인트 뭐 키프레임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요. 그 다음에 여기 00으로 리셋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확히 가운데 쪽으로 달라붙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렇게 마치 달라붙어 움직이는 것처럼요. 자, 얘네들은 사실 눈에 보일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얘도 아무래도 원형이 좋으니까 원형의 마스크를 하나 씌우도록 하죠. 전부 다 그래서 마스크로 원형으로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얘한테 어떤 색상이나 이런 거 좀 조절을 하겠습니다. 컬러 컬렉션, 슈 세처레이션으로 컬러라이즈 좀 시키겠습니다. 브라이트니스 조금만 뭐 푸른색으로 줄까요? 이렇게 해서 색깔을 좀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좀 연결을 좀 연결을 좀 시켜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 빔이나 이런 이펙트 아시죠? 레이어 뉴 솔리드 해서 뭐 블랙 솔리드 하나 만드시고 여기다가 뭐 빔 이펙트 중에 제너레이트 이쪽에 빔이라는 거 이거 이용해서 이 포인트에다가 익스프레션을 추가해서 우리가 원하는 레이어에 공간 좌표에 구해서 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 근데 그걸 지금 뭐 시간 관계상 저는 그냥 스크립트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번, 5번, 4번, 3번, 2번, 1번 이렇게 되어 있죠. 얘네들을 순서적으로 한번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빔 커넥터를 저는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6번과 5번 이렇게 해서 사이즈는 한 2픽셀 정도로 하죠. 그래서 커넥터 연결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뭐 5번과 4번 커넥터, 4번과 3번 커넥터, 3번과 2번 커넥터, 2번과 1번 커넥터.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장벽인데 얘네들 좀 위쪽으로 올리겠습니다. 아예 위로 올려버릴게요. 보시기 편하도록.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자, 뭐 요거 마지막에 있는 거 6번과 2번이네요. 6번과 2번도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번과 2번도 커넥터.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여기 보시면은 얘네들을 다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죠. 1번과 나머지 전체를 1번 그 다음에 1번과 2번은 연결이 됐으니까 1번 3번부터 1번 3번 1번 4번 1번 5번 1번 6번 이렇게 해서 얘네들도 위쪽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모든 곳이 다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이왕이면 저 보여드리려고 위로 올린 거고요. 이렇게 아래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전체가 다 커넥트 연결도 시키고요. 선도 연결을 시켰고요. 뭐 선의 색상이나 이런 거는 다 여기서 이 빔에 이런 걸로 다 색상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필요하시다면. 여기 보이시죠? 바뀌는 거요. 그래서 이런 걸로 좀 이용하셔서 바뀌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어떤 아까 봤듯이 어떤 뭐 텍스트가 따라다니고 싶다. 그럼 뭐 텍스트 같은 거 하나 쓰셔서 페어런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냥 쉽게요. 뭐 폰트는 이런 걸로 쓰겠습니다. 일부러 사이즈 좀 크게 할게요.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다 두시고요. 뭐 여기를 쫓아다니고 싶다. 이 부분에다 두시고요. 얘가 요걸 쫓아다니면 되죠. 요게 6번이죠. 그래서 얘한테 6번 예, 표본치 걸어버립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요게 이제 제대로 안 쫓아다니는 건 얘도 3D를 키셔야 된다는 겁니다. 얘도 3D를 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3D를 키고 나면 위치가 좀 엉뚱한 데로 바뀝니다. 그 이유는 얘도 마찬가지 포지션의 좌표가 리셋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0, 0, 0. 자, 그럼 정확히 앵커 포인터가 일정한 위치로 오게 되죠.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이제 세세한 위치는 이 앵커 포인트로 조절하셔서 어디에 달라붙게 만들 건지 이런 식으로 텍스트도 작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까 보신 어떤 달라붙어 있는 선이나 이런 것들도 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전체적인 이 빔의 색상은 좀 다른 걸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빔의 색상을 프로퍼티 셀렉션으로 예, 프로퍼티 셀렉션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속성 가져오게 하시고요. 자, 얘네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속성 선택을 해서요. 1번을 예, 어떻게 이런 색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잘 보이도록 글자의 사이즈나 이런 거는 조금만 줄이죠. 지금 그냥 제가 예를 들어 드리기 위해서 했던 건데 자, 그래서 램프 리뷰를 보시면요. 어떤 라인이 연결도 제대로 되고 그 라인의 어떤 솔리드들을 전부 다 그 모서리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쫓아가게 이거는 3D입니다. 3D 그래서 이렇게 뭐 앞으로 올 때는 좀 사이즈도 커질 거고요. 당연히 뒤쪽으로 갈 때는 줄어들 거고요. 그래서 이런 애니메이션을 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시네마를 이용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